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비밀과 3차 발효 고추장 관련 영상 제6회차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발효 개념 중에서 3차 발효 개념과 3차 발효 고추장 담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발효 개념을 한국공생산업진흥원 김용현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3차 발효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3차 발효라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3차 발효라는 그 개념도 없고 이거를 가지고 직접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제가 그 1차 발효는 세포에 액을 발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2차 발효는 세포의 질을 분해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3차 발효는 세포 전체의 구성 성분을, 심지어는 유전자까지 분해해서 내는 개념을 3차 발효라고 하고요. 1차 발효에서 분해 물질 변환 숙성, 2차 발효에서 분해 물질 변환 숙성, 그 다음에 3차에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 3차 발효이고, 3차 발효가 이루어지면 물질은 존재하지 않고 그 액으로만 존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원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가 1차 발효이고, 원물이 어느 정도 분해되면서 약해지고 조직이 깨진 상태가 2차 발효이고, 원물이 사라지는 상태가 3차 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품 재료를 발효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과 발효해서 먹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내에 들어온 물질은 장에서 한번 발효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과정은 1차 발효를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질을 그대로 먹는다는 건 장내에서 1차 발효를 마치는 것이고요. 1차 발효한 물질을 먹는다는 건 장내에서 한 번 발효를 더해서 2차 발효에 효능을 올린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2차 발효한 고추장을 먹게 되면 장내에서 한 번 더 발효해서 3차 발효된 물질을 먹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이 2차 발효한 우수한 장류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3차 발효 고추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한 단계를 거쳐서 장기간 5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만드는 그런 그 고추장이 3차 발효 고추장입니다. 일단 과일을 발효하는 것이 1단계 과정입니다. 과일을 5년 정도 장기 숙성까지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효된 아이를 스타터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쓰는 밥이라던가 고춧가루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또 몇 개월에 거쳐서 2차 발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엿기름과 조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다시 일정 기간 발효를 해서 나오는 것이 3차 발효 고추장입니다. 김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 3차 발효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발효 과정도 복잡한 것 같은데, 3차 발효 고추장을 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존의 고추장들에서 보면 메주라고 하는 1차 발효된 아이를 스타터로 활용을 해서 그 곡물을 만든 밥과 엿기름과 그 다음에 메주가루, 조청을 활용해서 1년 정도 발효를 시켜서 2차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전에 만드는 전통 고추장의 개념이었다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사람 체내에서 발효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2차 발효된 전통 고추장만 먹어도 좋지만,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바깥에서 3차 발효까지 해서 들어보냄으로써 소화 흡수율을 완벽하게 하는 것,
세포의 구성 물질 자체를 완벽하게 끌어들이는 일, 이것이 3차 발효 고추장의 목적입니다. 교수님 설명 중에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종균과 스타터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어떤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발효하는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하고자 하는 기질 물질에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량의 미생물을 접종할 때 이 미생물을 종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종균이 들어가서 외부 환경을 잘 맞추어 주면 이 아이가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스타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미리 발효를 해놔서 이것이 충분한 활력을 가지고 있는 발효액을 5에서 20%를 혼합하게 되면 진행되던 발효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효 속도뿐만 아니라 발효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스타터입니다. 종균은 극소량을 사용하는 것이고 스타터는 지금 한창 발효가 되고 있는 아이를 5에서 20% 정도 양을 많이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터에는 종균이 포함되고 발효 원물도 포함될 것 같은데 종균과 발효 원물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걸 스타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가 돼 있는 아이들을 갈거나 또는 원물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데 이걸 사용해주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균을 사용할 때는 외부 환경을 면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지만 스타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외부 환경이 면밀하지 않더라도 발효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고추장은 바깥에서 햇빛을 쬐이고 항아리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종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과일 같은 걸 발효한 스타터를 20% 정도 집어넣게 되면 실내에서도 발효를 할 수 있는 전통 고추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 고추장 먹던 걸 새로 담는 고추장에 넣을 때 그걸 스타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걸 넣을 때 양을 5에서 20% 정도 넣는다면 그걸 스타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3차 발효 고추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외국에도 3차 발효 고추장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외국에도 3차 발효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차 발효 개념은 지구상에 제가 처음 소개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아주 제가 오랫동안 발효를 하면서 여러 번 발효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발효된 기질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나중에 보면 넣었던 기질 자체가 소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물론 이것들이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완벽하게 분해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3차 발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사용한 과일을 완벽하게 분해해서 고추장에 섞이게 하는 부분, 이게 3차 발효 고추장이면서 세계 유일의 3차 발효 고추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4차 발효 개념도 발전시킬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연 상태에서도 보면 낙엽이 떨어지고 얘들의 곰팡이가 생겨서 1차 발효를 하고 다시 세균들이 2차 발효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낙엽의 유전자나 이런 걸 분해해서 자연의 순환골입니다. 그래서 3차 발효만 하면 유전자까지 분해돼서 완벽하게 사이클을 도는 부분이고 4차 발효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없는 발효 개념인 3차 발효 개념을 적용하여 3차 발효 고추장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는데 3차 발효 과정을 거친 고추장은 기존의 전통 고추장과는 기능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흡수해서 인체를 살리고 건강을 찾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몸의 어떤 부분들이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라던가 이런 장애가 일어나면 이 발효물질의 전달이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장내에서 완벽한 흡수를 바라듯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발효를 해줌으로써 인체에 완벽하게 흡수되는, 그리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 부분이 3차 발효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3차 발효를 하면 항염 성분이나 항균 작용 같은 기능성이 1차 발효다, 2차 발효보다 더 증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우리가 농업에서 다량의 합성 비료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식품들을 보면 보존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세포의 구성이 약하다는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을 담을 때 고급 소재들, 유기농이라던가 자연산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들을 완전히 분해해서 우리가 인체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발효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발효하지 않은 식품보다 보존성 측면에서 부패가 느리거나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일반 식품들은 구조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이 손쉽게 먹이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먹이로 활용하는데 이게 유해한 걸 만들면 부패가 되는 것이고 유익하게 만들면 발효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건강한 바이오옴, 장 생태를 유지하면 좋은 발효가 이루어져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유해하지 않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큼 과학적으로 잘 정립하고 얼마큼 좋은 소재를 쓰고 이것들을 인체에다가 어떻게 잘 적용하냐는 것이 올바른 발효를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효식품이 부패가 느리거나 부패하지 않는 이유는 미생물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항균 성분이나 항염 성분이 더 증가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발효를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미생물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미생물들이 일정 조건과 습도에서 영양분을 집어넣게 되면 미생물들은 엄청난 숫자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많이 증식된 미생물들은 스스로 군체를 만듭니다. 스스로 모여서 하나의 군체를 만들고 이 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특정한 대사 물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사 물질은 항균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식초도 대사 물질이면서 항균 물질이고 우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페니실린도 역시 항균 물질에 속합니다. 발효가 되고 미생물이 증가한다는 건 그 미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항균 성분을 필수적으로 가지게 되고 이것이 식품의 보존성에 관계가 돼서 발효가 잘 이루어진 물질은 절대 부패하지 않고 장기간 보존하는 발효식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발효 과정에는 미생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발효식품의 소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발효 원물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여 관행적으로 재배한 작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행적으로 재배한 농작물과 자연생태계에서 자생한 산나물 같은 발효 소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식품을 볼 때 다른 시야로 보느냐에 따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곡물을 먹을 때
그 곡물에 영양이 있느냐와 이 곡물이 질적으로 충분해서 자기 방어 시스템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그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비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물을 키우면 다량의 영양소를 생산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연 상태나 유기농으로 재배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방어하는 기질들을 전부 다 그 세포 안에 가둬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발효기질을 선택을 할 때는 단순하게 영양학적인 측면보다는 이 발효기질이 얼마나 질적으로 뛰어나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들여서 활용할 거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효 소재는 최상의 품질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발효의 기초가 됩니다. 3차 발효 고추장을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는 화학 비료를 시비한 건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유기농이나 좋은 소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소재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국산 소재로 좋은 소재를 선택을 하고요. 할 수 있다면 유기농이나 자연산 소재를 씁니다. 김 교수님께서 인체에 매우 유익한 3차 발효 고추장을 개발하셨는데 이런 3차 발효 고추장은 누가 먹으면 좋을까요? 1차 발효와 2차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훌륭한 발효식품도 좋지만, 이번에 제가 설명하고 개발한 3차 발효 고추장은 식물 전체를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체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영양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 세포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3차 발효로 고추장을 만들면 다른 고추장보다 항산화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고추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그 면역이 약해져서 일어나는 알러지라던가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그 면역과 관계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 발효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건강이라던가 본인의 생활을 잘 유지하는 곳에 중요한 식품이 됩니다. 그렇게 기능성이 우수한 3차 발효 고추장, 특히 잘 숙성된 3차 발효 고추장을 먹으면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런 3차 발효 고추장을 소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기능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효능이 약해지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이걸 소스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정도 발효를 더하거나 또는 숙성 과정을 거치면 아주 좋은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테이크를 먹을 때 매운 소스를 찾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3차 발효 고추장으로 매운 소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매운맛은 대부분 그 고추나 후추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맛이에요. 근데 얘는 단순하게 매운맛입니다. 고추장은 오랜 기간 숙성되면서 풍미라던가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어서 맛의 폭을 굉장히 넓혀주고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매운맛이 아닌 풍미라던가 넓은 맛을 원한다면 고추장을 활용한 소스 개발을 하게 되면 아주 맛있는 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 중에서 장기간 숙성된 고추장을 약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 듣고 있는 3차 발효 고추장을 장기간 숙성하면 슈퍼 약장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과 뇌의 연결, 장내축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새롭게 나오는 게 장과 뇌와 미생물축이라는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뇌에서 나온
미주신경이 소화기관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이 미주신경이 장내의 상태들을 잘 감지를 해서 뇌에 전달함으로써 뇌에서 이건 기분이 좋아, 이거는 내가 어떤 호르몬을 내겠어,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특정한 미생물이 발효할 때 그 뇌에서 느끼는 것이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미주신경이 단순하게 물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생물이 발효에 관계했느냐에 따라서 미주신경이 그걸 느끼고 뇌에다가 특정한 신호를 보내줌으로써 정신적인 건강들, 그러니까 특정한 장내에 특정 세균이 있을 때와 특정 세균이 없을 때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양상이 바뀌는 그런 보고들이 되어 있고, 좋은 미생물, 다양한 미생물을 장기간 거쳐서 배양하고 이걸로 식품을 만드는 건 우리들의 정신적인 거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정신건강 관련 기사가 나오는데 노인성 치매는 물론 젊은이들도 정신건강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발효식품, 특히 3차 발효 고추장 같은 장류식품이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치매라던가 아니면 우울증,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 질환들이 있는 것은 단순하게 물질만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적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면 좋은 물질이 들어가도 큰 효과를 못 볼 것이고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유전적 손상이 있다면 좋은 물질이 들어가도 그 효과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뇌의 활동을 촉진하고 이걸 도와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서도, 그리고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사는 환경들이라던가 본인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김치나 고추장 등의 발효식품은 주로 성인들이 먹지만 어린이나 유아 등에게는 고추장 같이 매운 건 먹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발효식품이 어린이나 유아에게 좋은 점은 없을까요? 일단 사람은 입맛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입맛이 맞으면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좌우하는 것에서 미생물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미생물들을 찾아내는 일, 그 다음에 발효가 되면 매운맛이나 이런 게 굉장히 순하고 다양한 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고추를 먹이면 아이들이 먹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동일량의 고추를 발효를 해서 준다면 매운맛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아이들이 먹기가 좋고요. 그리고 먹는 양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맛이 나는 꿀이라던가 아니면 새콤한 레몬 같은 것들을 섞어서 요걸로 음식을 해서 주면 아이들한테 입맛에 꼭 맞는 그런 음식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류가 아이들이 안 먹는다는 게 아니고 장류를 아이들한테 잘 먹게끔 음식 레시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차 발효의 개념과 3차 발효 고추장의 효능 및 활용 등에 관한 제6회차 강의 시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회차 영상은 우리나라 전통 고추장의 효능을 국내외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